네, 그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학력에 대한 그 문제, 대학 입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그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격차와 관련해서는 또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뭐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 소멸로 인해서 폐교 직전까지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결을 할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또 많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려스럽게도 세종이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점점 더 학교의 그 제도권에서 그 적응을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도권 밖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학력은 학력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충실히 할 거고요. 우선 선생님들이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선생님으로 배치될 때까지는 최고의 그 능력자들이 학교에 배치가 됐는데, 학교에 배치가 되고 나서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또 신뢰를 많이 못 받는 거, 이거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심각하게 많습니다. 또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잠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잘 견디면은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생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도 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적응 못하고 나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좀 막고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세종시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이 사과는 셀 수가 없다는 말이 엄청난 가능성, 잠재력,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이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사립학교도 없고 특성화고라고 있는 게 겨우 뭐 카페라든가 뷰티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중심으로 좀 몇 개밖에 없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융 쪽도 할 수 있고 또 그 반도체와 관련된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첨단 대기업과 연계시켜서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저렇게 놔둘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제가 실질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고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교육감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그 권역별로 정말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학교, 열심히 한 교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눈에 띌 정도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혜택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그런 성공 사례가 몇 개가 나와서 이게 점점 퍼져나가게 만든다면은 적어도 4, 5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세종고등학교가 이번에 그 대입 성과도 많이 냈고, 그거는 선생님들도 노력을 했고, 그 동창회, 동문회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커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거 좀 많이 홍보하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학교 간에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경쟁을 통해서 서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저렇게 무작정 경쟁을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지금의 이 학교 문화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 경쟁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지받고 또 성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과학고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도 있고 세종국제고등학교도 있는데 적어도 지역 아이들이 50% 이상은 우선적으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룰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공부머리 있는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고 싶고 각 학교마다 한 종목이라도 좀 선택을 해서 그거를 키워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종목이 좀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단기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체육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관내에서 재능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게 공립고등학교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좀 추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도 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종목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에서 왜 각 학교에서 운동부를 안 갖고 있는가를 봤더니 밖에 나가서 아무리 지도를 잘해서 메달도 따고 좋은 성과를 갖고 와도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운동부를 갖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귀찮기만 하지. 그래서 그건 아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성과를 내면 거기에 합당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이 지금 아주 수면 아래로 처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학교 문화를 보다 활발하게 개선할 수 있고, 그래야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렇게 해야만 학교와 학부모님들 간의 교류가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너무 폐쇄적이에요. 난 이걸 깨고 싶습니다.